한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상위 1%와 하위 90%의 소득 격차가 지난 20년간 무려 15배나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에 쫓기며 살고, 또 다른 사람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과연 운이나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언제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면서도 가격을 확인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항상 지갑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는 골프장에서 한 번의 식사비로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성공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정작 그 좋은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파는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철칙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쟁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요? 그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직장인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평생 월급쟁이로 살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순종적인 직장인을 양성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보면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은 기르지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을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같은 실용적인 지식은 아예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격차 때문에 일반인들은 평생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획일적 사고는 창의성과 독립적 판단력을 억누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도 이런 경쟁 중심의 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죠. 또한 부모의 인맥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을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적 차이가 성인이 된 후 경제적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출발선부터 다른 상황에서 경쟁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30년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평한 게임에서 어떻게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번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잠자는 시간에도 전 세계 고객들에게 상품이 팔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는데,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익 구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무엇을 팔 수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과 배운 모든 지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육아 경험, 요리 레시피, 운동 노하우, 심지어 실패 경험까지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평범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자동화입니다. 당신이 매번 직접 개입해야만 돌아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직장일 뿐입니다. 진짜 부를 만들려면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자동 이메일 발송, 고객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고객 상담이나 마케팅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수익성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부자들은 절대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신 배당주, 부동산, 인덱스 펀드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듭니다. 특히 복리 효과를 활용하면 초기에는 작은 차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브랜딩입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는 브랜드의 힘 때문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만들면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도 충분히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꾸준히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개인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스킬은 세일즈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는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진정한 판매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거든요.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실제로 개선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일즈 스킬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소통과 설득의 예술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확장성을 고려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대1 과외를 한다면 시간의 제약 때문에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면 수천 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죠. 이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네트워킹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합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당신의 순자산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맥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무모한 도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철저한 위험 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나죠.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더 큰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도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평생에 걸쳐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5-6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사고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전략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복리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와 가난을 나누는 것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이고 행동 패턴의 차이이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